안녕하세요. 쿠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터 원장, 쿠키학원 원장 피터 선생님입니다. 이번 달 여러분 정기 토익, 오늘이 이제 5월 29일 223회 정기 토익이 있었던 날이죠. 지금 시각이 한 1시 반가량 됐는데, 이번 달은 여러분 항상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사장 근처에서 바로 여러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번 시험이 어땠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했었었는데, 이번 달에는 유난히 좀 시험 끝나고 나서 또 더웠고요. 날씨가 상당히 더웠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어디서 동영상을 촬영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서 학생들의 시선도 굉장히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학원 강의실로 와서, 쿠키 어학원 강의실로 와서 여러분에게 이제 간단한 후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번 달 정기토익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5월 29일 일요일 223회 정기토익 시험, 역시 여러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험을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또 5월달 정기토익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인터파크 특강도 했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온종일반 학생들과 열심히 또 공부를 했었고, 또 평일반 학생들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왔던 터라 더더욱 뭐 항상 기대는 하지만 더더욱 기대가 됐던 정기토익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보자마자 뭐 제가 지금 학원에서 원장으로서 이제 5, 6를 맡고 있다 보니까 뭐 LC보다는 뭐 RC 쪽에 여러분 간단한 좀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딱 101번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101번 문제를 딱 보자마자 4월달 정기토익이랑 너무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4월에 이어서 101번 4월 문제는 보기를 보자마자 여러분 동사의 형태 문제구나 라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last라는 현저한 과거 시점이 있어서 동사 보기 C였죠. 아마 thought라는 단어, 과거 시제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5월달 정기 토익 시험에서도 역시 last가 떴었고, 맨 문두예요. last가 떴었고, 동사의 어용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역시 과거 시제를 물어보는 실행하다, 이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implement라는 단어가 과거 시제가 돼서 implemented가 돼서 역시 보기가 C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정답이 됐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할 만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번 달 정기토익에서는 좀 묘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4월달 정기토익에서는 8세븐에서 동의어 찾기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가 이제 5월달 정기토익에서는 동의어 찾기가 다시 나왔고, 그 다음에 8-6 문제가 원래는 여러분 이제 8-6 문제 12문제 중에서 보통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까지 시제 문제가 나오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8-6 문제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시제 문제가 없어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제가 정기토익을 140회 이상 시험을 보면서 8-6에서 시제 문제가 없었던 테스트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번? 5번,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딱 봤을 때, 시제 문제가 안 나온 걸로 봐선 6월달 정기토익 대비하려면 시제 문제를 학생들한테 많이 좀 준비를 시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8-6가 시제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좀 특이할 만하다면 특이할 만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역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130번부터 140번 사이에 8-5 문제에서 이 10문제를 여러분이 얼마나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역시 이번 달에도 131번부터 140번 사이에 나오는 이 어휘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험의 점수도 당락이 좌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여러분 기억나는 것은 이제 140번 문제죠. 4월달 정기토익에서 140번 문제가 명사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정기토익에서 단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그 단어 lapse라는 단어가 출제가 돼서 실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가 출제가 돼서 우리가 조금 약간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사전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면 해석은 됐거든요. 문장이 해석은 됐는데 이제 단어가 해석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lapse가 4월달 정기토익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5월달 정기토익에서도 여러분 140번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deliberate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deliberate이라는 단어인데요.
deliberate이라는 단어가 뭐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동사 자리였고 A, B, C, D가 다 동사 어휘 문제로서 여러분 심사숙고하다라는 의미의 deliberate이라는 단어가 출제가 돼서 역시 그 문제가 좀 변별력을 구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어휘 문제, 뭐 문법적인 문제가 여러분 8.5 같은 경우에는 24문제가 나왔어요. 평상시 때보다 좀 많이 나왔던 문법보다는 어휘보다는 문법 위주의 그런 문제가 많았던 시험이기도 했고요. 이번 달이 그 문법은 뭐 어려운 문법은 없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토익에 나오는 일정한 패턴과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유형대로 시험에 나오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1번부터 140번 사이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어휘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 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여러분 고득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5, 6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다? 전치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어휘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4월달 정기토익에서 전치사 생각하면 뭐 장소의 전치사 at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under 나왔었죠. under the floors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분사형 전치사 during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죠. 그래서 during the holiday season이라고 해서 the holiday season 앞에 전치사를 구하는 during이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register 기억나시죠? 자타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register가 자동사가 될 때 등록하다, 신청하다라는 의미가 될 때 for라는 전치사랑 함께 쓰인다라는 거. 요게 출제가 됐었는데 5월달 정기토익에서는 여러분 첫 번째는 by였던 것 같아요. 이끌다라는 lead의 과거분사형 led랑 함께 by가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throw라는 것도 기억나고요. 뭐뭇을 통하여라는 throw가 기억나고 또 뭐뭐 기간 이내라는 의미로서 해서 상반기 때는 within walking distance라고 해서 여러분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이내라고 해서 within이 출제가 됐었고 이번 달에는 뭐 기간이 나와서 뭐 기간 이내라는 시간 이내라고 해서 within이 전치사가 출제가 됐었네요. 시간의 전치사. 그리고 기억나는 게 이제 through, 좀 전에 얘기했던 through, 뭐뭇을 통하여라는 상태의 뭐 통과 관통의 개념이 아니라 뭐뭇을 통하여, 예를 들면 뭐 through the internet,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라는 인터넷, 그러니까 through라는 전치사라든지 아니면 구전치사로는 여러분 기억나는 게 이 as a result of가 전치사, 명사, 전치사 수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전치사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여러분 전치사 어휘도 이번 달에 4개 정도, 5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요즘 트렌드가요. 2011년도 트렌드가 전치사 어휘를 기본 전치사에서부터 구전치사까지 한꺼번에 많이 묶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고득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전치사 어휘를 좀 확실하게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사실 여러분 토익 공부를 하시면서 at이라는 전치사를 찾아보진 않잖아요. 그죠? to라는 방향의 전치사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진 않죠. 근데 뭐 시간의 전치사 in at on이라든지 장소의 전치사 in at ot을 구별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서 공부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토익을 공부하는 방식을 좀 너무 암기 위주가 아닌 기본기 위주로 또 기본 단어를 사전을 찾아봄으로써 물론 영영사전이면 더 좋겠지만 초보들에게는 여러분 영영사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영영사전을 막 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영영사전을 보면서 그 쓰임을 좀 봐보는 건 어떻겠느냐. 아니면 뭐 영영한 사전이라도 워낙 뭐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 영영한 뭐 영어를 영어로 또 그거를 한글로 이렇게 옮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6월달 정기 토익을 좀 간단하게 좀 예상을 해보면 여러분이 좀 포커스를 두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역시 이제 이번 달에 안 나온 관계대명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에 다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뭐 비교급의 짝을 이루는 문제 말이죠. 그러니까 4월 달에 비교급이 출제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비교급 문제가 매달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아니거든요. 1년에 한 8번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뭐 2달 보는 시험이 2번 보는 시험이 2달 정도가 있으니까 14번 중에서 8번이면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꼴로 나오는데 4월, 5월에 비교급이 나왔다는 것은 6월 달에 비교급보다는 뭐 비교급 앞에 덜을 쓰는 경우와 의외의 경우와 아니면 최상급 문제에 관련된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는 라틴계 비교급이라고 하죠. 라틴계 비교급 prior to라든지 superior to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포커스를 둘 거는 시제 문제를 여러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보시고, 현저한 단서가 있는 시제 문제보다는 8-6에서 스토리 전개를 통해서 여러분 시제를 잡아내는 연습,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험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 모르니까 여러분 가정법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4월달 정기토익에서는 가정법이 좀 나왔는데 6월달 정기토익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 정도? 그 정도를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5하고 6는 워낙 문법 문제가 좀 많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어휘 쪽으로 막 포커스를 둬서 문법을 좀 등한시한 사람에게는 약간 좀 허를 찌르는 시험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여러분 절반 문법 어휘니까 문법 토익에 나오는 게 뻔하니까 그런 것들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각 품사별로 어휘를 좀 잡아 두시되 영영사전을 통해서 그 쓰임, 뉘앙스를 아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난이도는 4월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지 않았나. 물론 제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좀 인터뷰를 해보고 학생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문법 문제가 좀 많았다 보니까 조금 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8-7이 문제죠. 8-7은 항상 시간 조절이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읽어야 할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나추 문제라든지 뭐 인디케이트 문제라든지 아니면 not mentioned 같은 문제, 이런 병렬 구조와 이것저것 다 찾아야 되는 그런 유형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평상시 때 많이 연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시험이었습니다. 역시 8-7도 4월에 비해서는 뭐 그닥 많이 어렵진 않았고 항상 그 정도 수준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험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수준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모의 토익 같은 걸 보실 때는 아마 전반적으로 어떤 모의 토익이든 실전 모의고사든 간에 8-7이 실제 정기 토익보다는 훨씬 더 체감적으로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이제 고사장 가서 여러분 정신없이 풀다 보면 시간의 부족을 느끼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 정도 여러분 그걸 좀 맞춰주신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LC는 여러분 뭐 데이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LC는 난이도가 여러분 항상 중이었다. 그러니까 상도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LC는 여러분 평상시 때 얼마나 많이 LC에 노출이 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고, 정기토익 저희 쿠키 어학원에서는 여러분 6월 10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시험 문제를 갖고 참여하시는 분만 따로 해서 정기토익 이제 복원을 해서 뭐 기출 변형 문제가 되겠죠. 복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데이비 선생님이 분석해주고, 또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파워 스터디를 참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또한 저랑 같이 이제 5월 시험을 본 거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6월을 대비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맞춰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6월을 위해서라면 5월달 정기토익을 싫어도 맞춰보고 또 다음 달을 대비해보는 거, 이런 것들 잊지 마시고요.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 223회 정기토익 시험 보느라고 너무도 고생 많으셨고, 양재고등학교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피커 상태는 별로요. 별로였는데 혹시 양재고등학교에서 시험이 볼 일이 있으시다면 양재고등학교 그 전에 사전조사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역시 여러분 열심히 또 한 달 동안 준비해서 6월달 정기토익을 위해서 열심히 좀 달려보도록 합시다. 수강생이든 아니든지 간에 여러분 꼭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게 꾸준히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목표하는 점수 올라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